중국의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관세를 건드렸지만 달러 가치를 계속해서 절하하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크롱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또 엮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 크롱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 궁금한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댓글로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본 분이 계셨습니다. 내러티브가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펀더멘털을 강조를 드리고 내러티브를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펀더멘털은 내재 가치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어떤 수치적인 성과가 나오는가, 이 부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업 재무제표와는 측정하는 지표가 완전 다르죠. 내재 가치가 없는 데다가 정말로 주고받는 거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또 펀더멘털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수익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수수료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펀더멘털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펀더멘털이 가격의 바로 상승으로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공연 예술 같은 데서 주로 활용되는 용어인데요. 예술 작품에서 어떤 서사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즉, 이 코인에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있는가, 이런 의미로 아주 쉽게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뭔가 이 코인이 뜰만한 핫한 주제들, 뭔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핫한 소스들이 있는가. 가령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기관들의 어떤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들이 강해졌다. 이것도 일종의 내러티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뭔가 내러티브가 뭐지? 생각을 해보면은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내러티브가 부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만 해도 이더리움 하면은 월드 컴퓨터, 그리고 디파이를 통한 금융의 혁신, 이런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즉, 내러티브는 현재 이 코인의 상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거리, 서사, 동력,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매수 구간을 본다. 즉, 진입을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가장 좋은 구간은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꽤 한참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보고 진입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도 매수 관점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이더딕 구간들은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해서 투자를 이어가기에는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약간 멀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세 상승장의 정점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고려하셔도 좋고 진입하시기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5년에도 민코인 트렌드는 일정 부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넘치게 되면은 그 유동성을 통해서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영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카지노와 비슷한 역할인데요. 바로 민코인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민코인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라든지 실질적인 유틸리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코인 대비로는 비교할 수 없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민코인에 섣불리 투자하게 됐을 때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코인 투자를 할 때는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유틸리티가 명확하다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은 매집 타이밍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이번 대세 상승장 전반에서 중장기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이 월등하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보유 비율을 적어도 60에서 70% 이상 안전하게 가지고 가신 상태에서 알트코인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민코인과 관련된 비중은 10에서 20%, 아무리 많아도 30%를 넘어서지 않을 정도로 소량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2021년으로 시계를 한번 되돌려 볼까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대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미국이 별로 큰 입김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중국의 정책이나 중국의 방향성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 됐었죠. 가령 2021년 중순에 갑자기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라고 했더니 유례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 당시에 해시레이트도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채굴의 중심도 중국에 있었고 유동성의 중심도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사이클 만에 지금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나요? 이 중심이 중국에서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통화, 이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패권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FOMC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에 가까운 발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상승을 한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이 현재 진척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여기서 어떤 전개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또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국가가 모두 다 서로 관세 전쟁을 벌였을 때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 발 빼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200조 플러스 알파의 부양 정책을 쓰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중국도 뭔가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를 받쳐내는 것들이 버겁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둘 사이의 자존심 대결은 이어지겠지만 차츰 원만한 관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요,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분명히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은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통화 전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대만 달러의 가치가 갑자기 폭등했던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대만의 보험사들이 환해지를 위한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원화를 비롯해서 아시아 통화들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대만 달러의 상승을 대만 정부가 용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관세를 건드렸지만 이제는 통화 가치를, 즉 달러 가치를 계속해서 절하하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향해서도 빨리 위안화 가치 절상해라, 계속 끌어올려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중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중국 경제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펼쳐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을 때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에게는 호재가 됩니다. 이 중국의 어떤 부호들의 자본들, 중국의 유동성들이 대체 자산을 찾아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바로 금과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과 이 미국의 관계가 꾸준히 통화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그 여파들을 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좀 악재로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중국의 유동성, 궁극적으로는 미국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유동성도 돌아오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크롱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우리 크롱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또 계속해서 긁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다 좋습니다. 거시경제,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대한 질문들도 남겨주시면요. 우리 크롱님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엄선해서 이렇게 질의응답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